코로나와 함께 살아가야 하는 시대, 엔데믹 시대, 미래 준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우리 현재 엔데믹을 거쳐가고 있고요. 건강과 면역이 굉장히 필요한 시대이고, 많은 부분에 있어서 경제적으로 불안정한 시대, 초고령화로 걸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신문을 보니까 늙어가는 한국, 이대로 가면 2033년 잠재 성장률이 0%대 진입한다. 참 우울한 그런 뉴스긴 하나 현실인 것은 분명합니다. 대도시인 부산이 초고령 사회로 진입을 했다. 그리고 50년 된 절반이 62세 이상이라고 합니다. 성인 한 명이 노약자 한 명을 부양해야 되는 그런 시대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국민연금에 사실 많이 의존을 하고 있는데 국민연금이 고갈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지금 32세는 이대로 가다가는 국민연금 한 푼도 못 받는다는 그런 뉴스, 이미 뉴스가 아닌 것이죠. 그래프를 보니까 2040년부터 국민연금이 이렇게 줄어들게 되고 2055년도에 소진되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맞닥뜨리게 됩니다. 물론 우리 정부나 기관에서 이런 것들 그냥 좌시하지는 않겠죠. 대비를 하겠지만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에서 엔데믹으로 좀 넘어왔죠. 팬데믹은 아시다시피 대유행의 단계에서 홍토병화된 엔데믹 시대로 돌아왔던 것입니다. 엔데믹의 어원을 보니까 엔드라는 뜻이더라고요. 끝났다. 근데 과연 끝났을까요? 코로나는 지나갔을까요? 코로나와 항상 함께 해야 되는 그런 시대, 풍토병화된 시대를 걸어가고 있습니다. 자, 코로나가 좀 잠잠해졌다고 이런 바이러스 리스크는 완전히 사라졌을까요? 지나온 과정을 좀 보시면 알 수가 있어요. 자, 신종 바이러스 팬데믹 발생 주기를 봤더니 2002년도에 사스가 왔어요. 2009년도엔 신종플루가 왔습니다. 2015년도엔 메르스, 드디어 20년도 코로나19가 온 지구를 뒤덮었습니다. 이 발생 주기를 봤더니 7년, 6년, 5년으로 짧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 예상해 볼까요? 2025년도, 앞으로 3년 후에는 뭔가 또 오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이런 팬데믹에 대한 위기는 앞으로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위기의 일상화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생존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 이 뉴스 지금 보셨나요? 원숭이 두창이 한국 2급 감염병으로 지정하기로 했고 코로나와 같은 단계로 지정이 된다고 합니다. 그럼 이미 이런 발생 주기 속에 이게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고 좀 의심을 해볼 만한 부분이 있을 수 있겠죠. 물론 이제 추이를 봐야 됩니다. 이 팬데믹이 계속 우리를 위협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위기가 일상화되고 있고요. 그런데 이 위기, 단순히 위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위기의 단어를 보니까 위험과 기회가 함께 공존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런 변화 속에서 굉장히 기회가 다양화되고 있다는 것을, 이런 기회를 잡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성공하고 있는 그런 사례도 많이 보시잖아요. 반드시 기회는 변화 속에 있습니다. 변화가 없으면 기회가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지금 굉장히 이렇게 많이 일어나고 있는 변화 속에서 우리가 어떤 기회를 잡아야 할까요? 네, 삶의 변화를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2022년도 트렌드에 관한 키워드를 좀 뽑아봤습니다. 여러분 다 보시면 아실 겁니다. NFT 통해서 뭔가 새로운 개념의 어떤 자산이 형성되고 있고 많은 부분이 온라인화되고 있죠. 많은 기업들이 메타버스로 지금 넘어가고 있는 어떤 가상의 세계를 인정하고 그쪽 부분을 대비하고 있는 그런 시대고요. 엔잡러가 굉장히 부각되고 있죠. 하나의 직업으로, 하나의 자영업으로 우리는 이제 살아가기 힘들다. 왜? 굉장히 많은 변화 속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어제까지 안전했던 직장이 오늘도 안전할까? 내일은 더 잘 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합리적인 의심을 해볼 필요가 있죠. 건강과 면역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이 커졌습니다. 그리고 재테크, 누구나 재테크를 합니다. 왜냐하면 불안하기 때문에. 그리고 인플레이션 위험이 우리를 굉장히 위협을 하고 있죠. 코로나 때 가장 많이 들었던 재택근무. 여기 계신 분들, 이 강의를,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재택근무 많이 경험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죠? 그리고 긱 이코노미가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예를 들어서 배달의 민족의 라이더 분들이 긱 이코노미의 어떤 대표적인 그런 예라고 볼 수가 있겠죠. 어떤 정년이 보장되는 그런 일이 아니라 어떤 임시적으로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내가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그런 이코노미, 거기서 발생하는 소득, 이런 것들 긱소득, 긱 이코노미라고 얘기합니다. 위기라는 단어는 뭐 설명할 필요가 없겠죠. 고용 없는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다. 뭔가 성장 지표는 올라가고 있는데 고용은 없는 절벽인 그런 시대. 엔데믹은 좀 전에 말씀드렸죠. 파이어족, Financial Independence, Retire Early. 이 젊은 사람들은 이 파이어족을 꿈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빨리 40세 이전에 경제적으로, 재정적으로 독립을 해서 은퇴하기를 바라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일본은 세미 리타이어족이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다고 해요.
세미 리타이어는 완전히 은퇴할 준비가 되지 않아도 어느 정도 준비가 됐으면 은퇴를 하고 사이드 잡을 좀 갖고 가면서 정기적인 일을 조금 갖고 가면서 이제 어떤 자유로운 삶을 누리는 그런 사람들을 말합니다. 로봇과 AI가 굉장히 우리를 위협하면서도 또한 기회가 될 수가 있죠.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 가장 떠오르는 산업은 사실은 웰니스 산업과 헬스케어 산업입니다. 뉴스나 이런 데 많이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상화폐, NFT와 더불어서 가상화폐가 굉장히 이슈를 낳고 있죠. 현재도 진행 중입니다. MZ세대에 대해서 굉장히 부각된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들은 어떤 온라인에 또 온택트에 또 핸드폰에 포노사피엔스 속으로 굉장히 익숙한 세대, 앞으로 굉장히 영향력을 미칠 그런 세대로 각광받고 있죠. 지금 공유와 연결의 시대를 갖고 있습니다. 플랫폼 비즈니스가 그런 것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알지 못했던 많은 기업들이 플랫폼 비즈니스로 두각을 나타내고 있죠. 배달의 민족, 또 뭐 우버라든가 쿠팡이츠, 뭐 쿠팡, 뭐 이런 모든 것들이 직접적으로 재화를 만들거나 생산하거나 그렇지 않고 서비스도 만들거나 그렇지 않지만 어떤 소비자와 그런 공급자를 연결해주는 대가로 이제 돈을 벌게 되는 비즈니스를 펼치고 있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 10위 안에 드는 기업 중에 7군데가 플랫폼 비즈니스를 하고 있습니다. 구글이라든가 아마존이라든가 이런 기업들이죠. 예, 지금 시대가 많이 이렇게 변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기업들은 또한 ESG를 빼놓고는 지금 경영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환경적인 요소, 사회적인 요소, 여러 가지 또 생계적인 요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굉장히 주목받고 있는 그런 분야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인구 절벽은 지금 현실화되었죠. 수익의 다변화가 필요하다는 그런 것에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고 있을 겁니다. 초고령화 말씀드렸고요. 이 모든 것 속에 또한 기회가 있지 않을까라는 것을 또 찾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 굉장히 우리가 지금 그 중심을 지나가고 있죠. 많은 트렌드들이 변화가 있었고, 공급망의 어떤 어려움 때문에 지금 인플레이션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MZ세대를 위시로 해서 가치 소비에 대한 그런 것들이, 감성 소비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떠오르고 있고, 모든 것이 불확실성하지만 이 속에 또한 기회가 있다는 것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포노사피엔스, SNS, 온택트는 말씀 안 드리도록 할 것입니다. 자, 이 모든 키워드 속에서 변화를 통한 키워드가 이제 드러나게 되어 있는데요. 이런 키워드 중에서 어떤 것이 가장 먼저 여러분 눈에는 떠오르시나요? 저는 미래 준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렇게 많은 변화 속에 또 위기와 좀 어려움 속에 우리가 처해 있는데, 그러니만큼 미래에 대해서 준비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이런 변화 속에 있는 기회는 어떤 것이 있을까? 내가 맞이할 수 있는 기회는 어떤 것이 있을까? 반드시 찾아봐야 하는 우리의 어떤 숙제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신가요? 그래서 저는 이 수많은 키워드 중에서 저에게 기회가 될 수 있는 것들을 몇 가지 뽑아봤어요. 자, 여러분 공감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네, 이런 것들이요. 네, NFT, 온라인, 메타버스, 엔잡러, 건강한 면역, 시테크. 좀 시각을 달리해서 보면은 이런 것들이 나에게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아실 수가 있습니다. 메타버스 내가 활용해서 지금 돈을 벌고 있는 많은 젊은 세대들이 있잖아요. NFT를 통해서도 마찬가지고요. 엔잡러, 실제적으로 낮에는 김부장, 밤에는 김기사, 이런 기사 보셨나요? 네, 엔잡러가 이제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재테크도 중요하지만 시테크도 중요하다. 왜? 엔잡러의 필수 조건이죠, 시테크는. 그리고 건강과 면역에 대해서 굉장히 떠오르는데, 이것이 또한 내가 이런 쪽의 사업을 하게 되면 굉장히 도움이 되겠죠. 웰니스, 헬스케어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지금 공유와 연결의 시대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자, 과연 기업들만 공유와 연결할까요? 네, 개인도 얼마든지 이 공유와 연결을 통한 플랫폼 비즈니스를 펼칠 수 있는 시대가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실제로 이 부분 분야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미 수익을 가져가고 있고, 그것을 직업적으로 가져가고 있는 분도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죠. 초고령화도 기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왜? 실버 산업, 네, 실버 산업의 건강, 이런 것들 모두가 기회가 될 수가 있겠죠. 4차 산업혁명은 비단 기업들한테만 이렇게
어떤 혜택이 가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개인들도 이 4차 산업혁명 속에서 많은 기회들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트렌드를 잘 읽고 또 가치 소비에 대한 인식이 제대로 있다면 어떤 가격이 문제가 아니라 가심비, 가성비가 굉장히 떠오르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인식이 있으면 얼마든지 나에게도 기회가 될 수 있다. 또한 SNS를 활용하고 핸드폰은 호모사피엔스족이 우리가 되어야 되겠죠. 그걸 통해서 온택트, 이제 사람 만나지 않고 온라인상에서 많은 부분들을 기회로 가져갈 수 있다는 부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후에 좀 알아볼 것은 아까 말씀드린 초고령화 시대에 다시 말하면 100세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노후를 준비해야 될 것인가 라는 것을 제가 좀 시각적으로 좀 보여드리고 거기에 대한 대비 여러 가지 기회적인 면들을 또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